안녕하십니까. 이강수입니다. 1912년 4월 10일 영국의 사우샘프턴 항을 출발하여 미국으로 향하던 타이타닉 호가 첫 항이었죠. 4월 15일 빙산과 충돌하여 침몰하게 됩니다. 이 타이타닉 호가 침몰하던 시간은 새벽 2시 20분이었고 또 1514명이나 되는 많은 사망자를 낸 큰 해양 사고였던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는 이 타이타닉 호에 관련된 영화나 소설 작품들을 대했던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참 인상적이었던 것은 그 타이타닉 호가 침몰하는 당시에 각자의 악기를 가진 연주자들이 그 배를 탈출하는 데에 신경을 쓰는 것보다 모든 사람들이 잘 탈출하여 안전한 상황으로 가게 해주기 위하여 그 정신적인 위로를 주기 위하여 그 연주를 하는 그 광경을 우리는 목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참으로 영화이지만은 소설이지만은 감격적인 장면이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왜 가족이 없겠습니까? 그들에게는 왜 생에 대한 미련이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연주자로서 먼저 그 타이타닉 호에 타고 있던 많은 사람들에게 정서적인 위로를 주고 그 위험의 순간에도 침착을 잃지 말고 살 길을 찾아 나갈 수 있는 그 한로에 대한 무한한 의지를 주기 위해서 자기가 가진 각각의 악기로 연주를 하였던 것입니다. 지금 민주당의 사정을 보았을 때 참으로 안타까운 점이 한 가지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민주당의 이재명이 아니라 이재명의 민주당을 만들어나가겠다, 지향해 나가겠다 하는 의미의 선언을 한 것을 저희들은 보도를 보고 접할 수 있습니다. 참 이러한 발언은 물론 무슨 여러 가지 상황과 자신의 정치적인 목적이 있었다 할지라도 온당치 못한 발언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정당의 목적이란 것은 여러 사람들이 서로가 지향하는 정치적인 같은 목적을 가지고 민주주의 사회에서 유권자의 심판, 국민의 심판을 받아 정권을 가지고 또 가지고 있던 정책으로서 나라를 위하여 국민 앞에 봉사하기 위하여 이루어진 집단적 정치적 단체인 것입니다. 이러한 단체에서 어떤 개인의 이름이 형용적이 된 민주당, 이재명의 민주당, 이러한 말을 대할 때 참 씁쓸한 심정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민주당은 실제로 해공 신익기 선생으로부터 김대중 전 대통령을 거치면서 얼마나 많은 고난과 얼마나 많은 이 민족사의 역경 속에서 인간의 자유와 국민의 자유와 국민의 복지와 국민의 안전과 국민의 가치를 위하여 투쟁하고 이루어낸 민주당이 아니겠습니까? 그동안에 많은 당명이 교체되었다고 하지만은 이재명 후보가 이재명의 민주당을 부르짖을 때에 거기에 한마디도 반론을 제기하지 않는 국회의원들이 있다는 것이 참으로 이상하리만치 여겨지는 것입니다. 이재명의 민주당을 부르짖은 데에서는 근본적인 원인이 자신의 지지율 정책 아니겠습니까? 불과 한 달 전까지만 하더라도 야당의 유력한 후보보다
더 많은 지지율을 가지고 앞서가던 이재명 후보가 최근에는 야당의 유력 후보 이준석에게 10% 이상 뒤처지는 이러한 지지율을 보이고 있는 위기감, 이런 데서 선대위를 질책하고, 또한 재난지원금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정책적인 문제에서 후퇴하는 이러한 데서 오는 어떤 불안감 때문이었는지 선대위를 지적하면서 민주당을 따라가는 이재명이 아니라 민주당의 이재명의 민주당으로서 바꾸어 나가겠다, 이렇게 말을 해야 됩니다. 물론 대통령 선거의 후보로서 말은 할 수가 있겠지요. 그러나 민주당을 바라보는, 또 정당 정책을 바라보고 정당이 관여된 의회 주의를 바라보는 많은 사람들의 관점 속에서는 굉장히 이거는 위험한 발언이라,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민주당을 지키기 위하여 많은 피를 흘리고 또 그 많은 자신들의 생애를 헌신하여 왔습니까? 그러한 민주당을 두고 어떤 개인의 이름에 형용사를 붙인 민주당, 이럴 때에 거기에 반론하지 않는 우리 국회의원들은, 민주당의 국회의원들은 또 전성진 상태가 그 무엇인지 참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 정체는 아직까지 규명되지 아니한 성남 대장동 화천 대유 의혹 사건에 기인한다는 것은 모든 국민들이 60% 이상이 인정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입니다. 왜 그렇게 성급한 발언을 하는지 자세한 내용은 잘 모르겠지만은, 민주당이란 것은 민주주의를 지향하고 또 그 안에서 시장 경제의 원칙을 지향하고 또 개혁주의를 지향하고 중도 확장의 노선에 선 모든 국민들이 정치적인 지향의 집단 체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재명의 민주당을 부르짖기 전에 이재명 후보는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 이 성남 대장동 사건에 대하여 한 점 의혹 없는 특검을 실시할 것을 빨리 해야 됩니다. 특검을 실시하겠다는 말은 본인은 하였지만은 현재 주변 여건은 여기에 대해서 많은 조건을 또 붙일 수 있다 하는 이런 의혹스러운 눈으로 모든 국민들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민주당의 이재명 후보가 대장동 사건에 대하여 의혹에 있는 모든 점들을 훌훌 터칠 때 참 자기가 지방선거 유세에서 이 무거운 외투를 벗고 가볍게 나라 국민의 편으로 가겠다, 이렇게 연설을 하였습니다. 참 감동적인 연설입니다. 내가 입고 있는 무거운 갑옷을 던지고 국민들을 위하여 어떠한 칼이 내 가슴에 받치더라도 내 몸과 심장으로 받아내겠다는 그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런 열정이 진실이라면 이재명 후보는 지금이라도 이재명의 민주당을 부르짖기 전에 이재명의 특검을 먼저 부르짖어야 됩니다. 야당의 윤석열 후보가 어떠하든 누가 어떠하든 간에 자, 나를 해부해 보아라. 대장동 사건에 대해 나는 자신이 있다. 이렇게 나는 한 점 의혹이 없다. 나는 결백하다. 이것을 이재명 후보가 국민들 앞에 내어놓고 특검을 진정으로 무조건으로 내어놓았을 때는 이재명 후보의 민주당이 아니라 이재명을 향하여 국민들은 환호성을 지르고 진정으로 이재명 후보가 외투를 벗어 던지든가 하는 것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느 당의 후보를 위해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서, 진정으로 20대 대통령 선거에 있어서 진실한 정치인을 뽑기 위해서, 진실한 대통령을 뽑기 위해서 우리 국민들은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윤석열 후보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발 사주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에 발목을 잡혀 있지만 훌훌 스스로 특검 앞에 내놓을 수 있는 그러한 용기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재명 후보는 이렇게 또 말했습니다. 인물은 이재명이 좋은데 당이 민주당이라서 싫다. 이렇게 물론 똑같이 전해지는 말은 이런 의미로
TV에서 말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지방선거와 중앙선거는 틀립니다. 지방선거는 그런대로 한 지역의 특정 지역 안에서 자신이 살아온 것을 알아주는 사람들도 많고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자신을 위해서 진정한 말을 해주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중앙선거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 후보 앞에서 엄지손가락을 이렇게 척 하면서 당신은 진정 실력이 있고 낫다. 그러나 당이 문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후보를 찍어주지 않습니다. 대부분 찍어주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후보를 가리켜 흔히 말하듯이 후보는 비 내리는 모래판 위에 서 있는 것입니다. 이 비는 뭐냐? 선거라는 승리를 향한 자기의 열정이지만은 모래판은 뭐냐? 언제 변할지 모르는 유권자란 그 지지율이라는 그 판 위에 서 있는 것입니다. 유권자는 모래알과 같습니다. 언제 뭉쳤다가 언제 흩어질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 모래알 같은 유권자를 콘크리트 같은 유권자로 만드는 것은 후보가 가진 진실, 정의, 도덕, 이것은 그 모래알을 콘크리트로 만들 것입니다. 여당과 야당을 떠나서 민주당의 국회의원들 정신 차려야 됩니다. 이재명의 후보를 이야기할 때 이 후보님 그건 잘못된 겁니다. 오늘날 이 후보의 지지율 정체 박스권에 있는 것은 대장동 의혹 사건으로 그렇다는 것을 이 국민들이 다 압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 번 더 정확하게 특검 앞에 외토를 내던지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이재명의 충신들이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지방선거는 전국 중앙선거와 틀립니다. 그리고 야당의 윤석열 후보도 마찬가지입니다. 윤석열 후보를 국민들이 바라보고 환호할 때는 윤석열 후보가 갖고 있는 검찰총장으로서 정직하고 진실하게 일하는 그 캐릭터를 보고 또 윤석열 후보가 잘못된 몇 명의 정치인들과 그들에 의하여 탄압당했던 것을 보았기 때문에 여건이거든 야건이거든 지지하는 사람들도 모든 국민들이 윤석열 후보를 좋아하고 지지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 선대의 구성 과정에서 윤석열 후보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흔히 지금 1김 플러스 2김이라 하는데 그 2김의 인물들을 기용할 때 과연 국민들이 원할 것이냐. 그 자리에 정말 젊고 앞으로 이 나라의 미래를 짊어질 청년 또 청년의 나이를 벗어났더라도 국민들이 봤을 때 정말 윤석열 후보는 새로운 정치를 지향하는구나 이러한 것을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러한 선대의 구성을 하여야 될 것입니다. 주변의 이야기를 듣는 것보다도 지금까지 잘하여 왔듯이 자신의 캐릭터는 정의, 진실, 도덕, 공정이라는 것을 알고 주변의 선대의 구성에 있어서 옛시대의 인물보다도 참으로 이 나라의 장래를 생각하고 많은 청년들이 따를 수 있고 많은 국민들이 윤석열의 캐릭터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마지막 침몰하는 타이타닉호의 연주자들이 악기를 연주하듯이 20대 대통령 선거에 후보로 등록하고 나오는 사람들은 이런 연주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정말로 이 대한민국에 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어떤 후보는 남북 통일에 대하여 가볍게 말합니다. 이것이 이제는 더 이상 논의할 상황이 아닌 것 같아. 그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이 대한민국은 남북 통일이라는 대전제를 이루지 않고서는 이 대한민국의 미래는 정말 암둔한 것입니다. 여권의 후보나 야권의 후보나 남북 통일이라는 대전제, 남북 통일의 지향에는 이루고 늦은 것이 없습니다. 지금 또 계속돼야 됩니다. 대구의 강창덕 선생, 지금은 생존해 계시지만 이 통일을 위하여 민족 통일을 위하여 얼마나 많은 노고를 했습니다. 서울의 전창일 선생, 돌아가셨지만 부산의 김상찬 선생, 얼마나 많은 분들이 자기들의 일생을 버리고 통일을 향하여 나갔습니까? 오늘 또 강화문 내거리에서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추워지나 통일을 위한 피켓을 들고
80 중반의 노고를 깔고 아직까지도 국민들에게 알리는 노인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통일은 오늘이나 내일이나 이르거나 늦거나 이런 것이 없습니다. 우리 20대 대통령 선거에 나선 후보들은 통일 문제에 관한 한 신중한 생각을 하고 통일이 민족의 생존의 지름길이라는 것을 잘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참고로 이제 20대 대통령 선거도 얼마 남지 않은 세월이지만은 민주당의 이재명 후보는 대장동 사건을 외투를 벗듯이 벗어 던지지 않고서는 앞으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명심해야 됩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과거에 물들어진 선대의 구성으로서는 윤석열 후보가 가진 진실, 도덕, 공정, 진리라는 국민들이 바라보는 그 캐릭터에 손상을 입을 수도 있습니다. 심사숙고를 해야 됩니다. 오늘 이 상황 속에서 우리들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여도 야도 없고 어느 후보를 특정 후보를 지지한다는 것이 아니라 진실하고 도덕하고 공정하고 자기에게 둘러싼 의혹의 외투를 활짝 던지고 국민 앞에 다가오는 뛰어오는 후보들을 향해서 우리 국민들은 표를 던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영광을 줄 것이고 그에게 앞으로 5년간 대한민국을 맡기고 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나갈 것입니다. 저희 단체도 그렇습니다. 어느 후보를 지지하든 또 어느 후보를 찬양하든 어느 후보를 반대하든 그것은 모든 단체 회원에게 맡겨진 것입니다. 열린 마음으로 이 20대 대통령 선거가 진보냐 보수냐 반대파냐 찬성파냐 구파냐 신파냐 이러한 것이 아니라 이 대한민국의 앞날을 의혹의 외투를 던져버리고 진실과 공정으로 다가오고 뛰어올 수 있는 후보에게 한 표를 찍는 10반은 나는 대통령 선거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